안녕하세요, 스낵애니입니다. 이번 화에 소개할 캐릭터는 모모치 자부자입니다. 자부자는 관중에게 정말 깊은 인상을 준 악역입니다. 첫 등장에서 사람보다 긴 수절 포정을 들고 패기 있게 자신이 그들의 목을 자를 거라 말했습니다. 사람에게 순간 닌자 세계 강자의 분위기를 보였으며 더욱 인상 깊은 건 바로 마지막에 자부자가 우는 장면입니다. 그때 개인적으로 저는 이 남자가 우는 모습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남자를 눈물 흐르게 한 사람은 자부자와 관련된 하쿠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화는 그야말로 자부자와 하쿠 두 사람의 인물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부자는 안개마을 출신이고 그가 어릴 때 안개마을은 제일 암흑적인 시기를 맞이했고 피안개마을이라 불렸습니다. 닌자 아카데미의 졸업시험은 학생들끼리 서로 학살하는 것입니다. 2인 1조로 지내던 두 사람이 한 명이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고 이런 감정을 학살하는 선발은 단조수하의 뿌리와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소년 자부자는 이런 규칙을 철저하게 실행했고 그는 혼자서 동기들을 전부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귀신이라 불리는 자부자는 의문 없이 자신의 감정을 전부 끊어냈습니다. 하지만 시체 속에서 쪼그려 있는 그에게 슬픔이 가득 찼습니다. 이번 참극으로 인해 안개마을은 일대의 어린 닌자들을 잃었고 졸업시험도 이로써 변혁을 맞이했습니다. 자부자는 안개마을의 안부에 들어가게 됐고 무수번의 암살을 이뤄낸 후 무암살로 닌자계의 이름을 날렸으며 미즈카게에 버금가는 닌자도 7인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큰 것 외에 별 능력 없는 수절 포장을 이어받았습니다. 이때 자부자는 감정을 학살하고 닌자의 철칙에 맞는 병기로 보였지만 이런 그가 쿠데타를 일으켰고 미즈카게에게 암살을 시도했습니다. 자부자가 쿠데타를 하게 된 동기는 야심뿐만이 아닙니다. 그때 4대 미즈카게 야구라는 타인에게 조종되었고 안개마을은 피안개마을로 변하며 우수한 닌자들이 죽거나 도망쳤습니다. 그 후 극속에서 나온 안개마을 캐릭터들은 모두 자부자를 존경했으며 그중 초주로는 특히 자부자의 광팬이었습니다. 아마 쿠데타를 일으킨 자부자는 대부분 안개마을 닌자 마음속의 영웅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자부자는 실패했고 그는 탈주 닌자가 되어 안개마을 안부의 추살에 빠졌습니다. 그가 제일 도움이 필요할 때 하쿠를 만났습니다. 안개마을은 항상 혈기안개 일족을 두려워했고 하쿠는 빙둔 혈기안개 일족의 생존자입니다. 과거 그의 어머니가 추살에 피해 다른 동네로 도망가 이름을 숨기고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하쿠가 능력에 눈을 뜨고 타인에게 발견되며 그의 아버지는 자신에게 피해를 입힐까봐 마을 사람들과 그의 어머니를 죽이고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하쿠는 두려움과 분노 속에서 제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 집에는 이미 빙창이 꽂혀 있었고 아버지와 마을 사람들 전부 죽게 되었습니다. 순간 하쿠는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일을 알게 됐습니다. 누구에게도 필요로 하지 않는 고독 말입니다. 자부자가 하쿠를 만났을 때 그의 혈기안개를 눈여겨봤고 그에게 누군가에게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되고 싶냐고 물을 때 하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증오스러운 혈통을 받아줄 수 있다면, 그를 고독 속에서 꺼내준다면 그는 그 사람을 평생 따를 수 있습니다. 자부자와 하쿠는 마지막으로 안개마을을 보며 자신은 지금 물의 나라를 포기했지만 언젠가는 다시 돌아와 이 나라를 장악할 거라 말했고 자신한테 필요한 건 위로와 격려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쿠는 순진한 얼굴로 자신은 자부자의 무기가 될 것이며 자신을 도구로 생각하라고 말했습니다. 자부자의 초지는 확실히 하쿠를 도구로 만드는 거였고 그는 평생의 전투 기술을 모두 하쿠에게 전수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진정한 닌자는 모든 감정을 버려야 한다고 알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함께 지내며 자부자가 하쿠에게 보여준 부드러운 모습은 아마 자기도 모를 겁니다. 그 후 자부자는 재기를 위해 자금을 모으기 시작했고 용병이 되었습니다. 아마 탈주 닌자들에게 주어진 선택은 이거 하나뿐인 듯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마피아 부자 가토의 위탁을 받았습니다. 바로 파도의 나라 다리 건설자를 암살하는 겁니다. 그리고 건설자는 마침 나뭇잎 마을 제7반이 처음 임무를 맡은 보호 대상이자 타즈나였습니다. 이로 운명이 마주치며 자부자와 하쿠가 정식으로 등장했습니다. 자부자는 보통 사람을 상대로 먼저 2명의 중린급의 부하를 보냈지만 두 사람은 감감무소식이 되자 자부자가 친히 나섰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확인한 후 부하가 실패한 이유를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 중에는 명성이 자자한 카피 닌자 카카시도 있었습니다. 자부자는 순간 투지가 불타올랐고 검을 던지며 바로 싸웠습니다. 이번 전투는 하쿠를 제외했고 이유는 뒷수를 두기 위해서입니다. 카카시는 조심스럽게 적을 대했으며 안부에서 몇 년 동안 활동하던 그는 당연히 안개마을 안부 귀신 자부자의 이름을 들어봤습니다. 그는 살인안을 보이고 나루토 등에게 의뢰인을 보호하라고 알렸고 전투에 나서지 마라 했습니다. 하지만 자부자는 카카시와 정면 대결을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한테는 엄청 큰 우세가 있고 그의 승리 조건은 임무 목표를 죽이면 끝입니다. 그는 은신술을 사용해 안개 속에 사라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암살자는 제일 무서운 것이고 강렬한 살기와 언제든지 다가오는 죽음의 위협은 처음 임무에 나선 사스케 등인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카카시는 그들을 위로하며 자신은 절대 동료가 죽게 놔두지 않을 거라 말했습니다. 그러나 자부자의 목소리가 갑자기 그들의 뒤에 울렸고 그는 바로 대형 속에 나타났으며 임무 목표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가 공격을 할 때 카카시는 마치 예상한 듯 순식간에 나타나 그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물 분신이었습니다. 자부자는 카카시의 뒤에 나타나 그를 두토막냈습니다. 그러나 카카시도 물 분신을 사용했습니다. 자부자가 인수를 사용할 때 카카시는 이미 살인안으로 카피했고 그는 고의로 물 분신을 사용해 적을 유인했고 본체는 안개 속에 숨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자부자의 물 분신이었습니다. 안개마을의 안부 소속으로 그는 카카시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었고 당연히 살인원을 맡고 있었습니다. 유비무환이야말로 암살자의 진수입니다. 카카시는 급히 피했지만 자부자는 그를 물속으로 빠뜨렸고 카카시는 물이 매우 무거운 듯 느꼈으며 알고 보니 그는 물 감옥의 술에 빠졌습니다. 카카시는 부주의로 전투를 시작하자마자 적의 함정에 빠졌습니다. 자부자는 한 손으로 카카시를 가두고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3명의 아이를 상대로 물분신 하나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뭇잎 파급 닌자의 공포를 몰랐고 원래의 조심성을 잃었습니다. 상대방이 수십 개의 그림자 분신을 사용하는 걸 보고 자부자는 공격 한 번으로 해결했고 본체를 향해 날아오는 풍마 수리검도 피하지 않고 한 손으로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림자 속에 그림자 수리검이 숨겨있는 걸 보고 놀랐지만 가볍게 피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상하지 못하게 그가 피한 수리검은 나루토로 변했습니다. 알고 보니 전에 그림자 분신은 그의 시선을 막기 위한 거였고 그림자 수리검 수도 양동작전이었습니다. 진정한 공격은 물감옥을 조종하는 그의 오른팔을 향했습니다. 자부자는 어쩔 수 없이 오른손을 뗐고 공격을 피했습니다. 이로써 카카시는 다시 자유를 얻었고 자부자는 순간 불안해졌습니다. 암살자로 결정적인 시기를 잃으면 매우 피동적이며 더욱이나 상대는 살인안을 가지고 있고 오래 끌수록 전투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그리하여 그는 인술로 속전속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령탄의 인을 결할 때 카카시도 그의 동작을 따라했고 마지막에 두 사람은 동시에 수령탄의 수를 사용하며 서로 억제했습니다. 자부자는 너무 놀랐습니다. 그는 카카시가 인수를 카피할 수 있는 건 알지만 그와 동시에 할 수 있을지 생각은 못했습니다. 상대의 살인안을 보면서 그는 동요했으며 인을 결하는 동작도 느려졌습니다. 그리고 카카시는 바로 자부자가 사용하고 싶은 다음 인술 대폭포의 수를 사용했습니다. 자부자는 몹시 놀랐습니다. 카피한다 해도 어떻게 인수를 먼저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때 몰래 지켜보던 하쿠도 나섰습니다. 대폭포의 술은 A급 인술이고 자부자는 중상을 입었으며 카카시가 왜 인술을 먼저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카카시는 자부자의 궁금함에 그의 미래는 죽음뿐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말이 끝나자마자 어디선가 침이 날라와 자부자의 목을 뚫었습니다. 이때 가면을 쓴 닌자가 나무 꼭대기에서 나타났고 진짜 죽었냐며 말했습니다. 카카시는 가면이 안개마을 안부의 가면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제때 자부자의 맥박을 검사했고 사망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안부는 예의 바르게 그들이 탈주 닌자의 제거를 도와줘서 고맙지만 시체는 회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카카시는 그를 막지 않았고 그는 안부의 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안개마을 안부는 하쿠가 위장한 것이고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후 자부자는 가사 상태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침을 뽑아내며 하쿠에게 왜 다른 곳을 찌르지 않았냐고 원망했습니다. 하쿠는 자부자의 몸에 상처를 남기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자부자는 그에 대해 어쩔 수 없었고 하쿠는 그가 제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숨 또한 그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쿠 덕분에 그는 일주일 동안 누워있어야 했습니다. 이상으로 나루토 인기인물 심층 분석 첫 파트를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리고 채널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스낵애니 시청해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지속적인 응원 부탁드립니다. 나루토 심층 분석 시리즈에서 시청자분들이 보고 싶은 캐릭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적극적으로 제작 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물론 다른 애니 캐릭터도 추천 가능하고요. 감사합니다.